사람은 이상하게도 늘 이기려고 합니다. 말에서 이기고 싶고, 관계에서 밀리고 싶지 않고, 가족 앞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내가 틀릴 리 없다는 마음, 내가 더 많이 참고 살아왔다는 억울함, 그리고 끝내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겼는데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았는데도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상대는 조용해졌는데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기는 방법은 배웠지만 편안해지는 방법은 배우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반드시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마음, 그 집착이 결국 우리 마음을 가장 오래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중년 이후 삶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 관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자식 문제와 돈 걱정은 끝이 없는데 마음까지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가족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수십 년 동안 마음속으로 다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은 조용히 알려줍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했던 일들 중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든 것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고 집에서는 가장의 역할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늘 옳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해도 마지막 말은 꼭 자신이 해야 했고 자식이 다른 의견을 내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에는 대화보다 침묵이 많아졌습니다. 식탁은 조용해졌고 아들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늦은 밤 혼자 거실에 앉아있던 그는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가? 평생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점점 허무한가?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늘 이기려고만 했지 가족의 마음을 들으려고 한 적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사실 사람은 누가 맞는지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말에 상처받았는지, 누구 앞에서 마음이 다쳤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의 반복으로 무너집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시작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 끝까지 이해받고 싶은 마음,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마음, 그 마음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생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밤이 되면은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이미 지나간 대화를 다시 떠올리며 왜 나만 이해받지 못하는지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하면 관계를 잃고 한번 물러나면 오히려 마음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것을 빨리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이겨야 할 싸움보다 내려놓아야 할 싸움이 더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얻어야 할 것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지느냐보다 무엇을 놓고 편안해지느냐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번 져주고 가족을 지키며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겉으로 보면 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 전체를 지켜낸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너무 오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이겨야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던 일이 사실은 내려놓을 때 끝나는 고통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이기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순간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행동이 맞고 내가 더 많이 참고 살아왔다는 확신, 그 확신은 처음에는 자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은 점점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누가 더 옳은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이해하려 하는가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습니다. 가족, 형제, 부부,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는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해서 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를 닫아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설명하려 합니다. 끝까지 내 입장을 말하고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명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뿌리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나는 틀리지 않았다 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만듭니다. 상대가 사과해야 끝날 것 같고 상대가 인정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고 누군가 내 억울함을 알아줘야만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끝내 이해받지 못하는 일도 많고 끝까지 설명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계속 마음속으로 싸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끝난 일을 10년이 넘도록 마음에 품고 삽니다. 누가 더 상처를 줬는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그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은 그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은 또 혼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틀린 말 했나? 왜 나만 이해 못 받았지? 끝까지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생각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언니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부모님 병원 문제로 의견이 부딪혔고 서로 감정이 상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처음 상처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은 자신이 부모를 더 많이 챙겼다고 생각했고 언니는 늘 희생만 강요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았고 부모님 생신에도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병실에서 마주 앉은 자매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동생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래 싸운 걸까? 누가 더 옳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이미 너무 많이 지나 있었고 어머니의 머리는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사실 언니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해받고 싶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사람은 종종 미움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해받고 싶은데 이해받지 못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고 내 상처를 인정받고 싶었고 내 진심을 끝내 누군가는 봐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는 없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괴로움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말입니다. 집착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끝까지 설명해. 반드시 인정받아. 네가 맞다는 걸 증명해. 하지만 지혜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만해도 괜찮다. 응? 다 이해받지 않아도 된다. 한번 물러나는 것이 인생 전체를 지키는 길일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차이를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모든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상대를 향한 체념도 아니고 자신이 틀렸다는 인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중년 이후 필요한 지혜도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맞는지보다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끝까지 이겨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면 그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한 번 져주고 한 걸음 물러나고 굳이 설명하지 않는 선택이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강한 사람은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쯤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체념했구나. 마음이 식었나 보다. 예전처럼 열정이 없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끝까지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옳다고 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에 우리는 이 침묵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면 말해야 하고 오해받으면 바로 풀어야 하고 상대가 틀렸다면 끝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조금 다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말을 다 한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배려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업이 마음의 평화를 가장 크게 흔든다고 말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던진 말, 억울함 속에서 내뱉은 말, 상대를 이기기 위해 한 말, 그 말들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참는 것보다 먼저 말을 늦추는 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 사이의 상처는 대부분 거창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말, 무심한 한마디, 감정이 섞인 짧은 대답,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결국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을 키우며 늘 참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생활 방식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습니다. 음식 먹는 방식, 아이를 키우는 태도, 집안일에 대한
생각. 그녀는 속으로 늘 답답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린 건가? 요즘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나? 예전 같았으면 바로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왜 내가 참고 살아야 하나? 왜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하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을 줄이자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도 점점 편하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손주들도 자주 웃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꼭 맞는 말을 해야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어느 날 절에 갔다가 한 스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로 이기면 마음은 멀어지고 마음을 품으면 말이 줄어든다. 그 짧은 말이 오랫동안 그녀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끝까지 설명하면 상대가 이해할 거라고, 내 진심을 다 말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맞는 말도 공격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이 거칠어졌을 때 굳이 말을 보태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참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 하고 싶은 순간, 끝까지 따지고 싶은 순간, 억울함을 다 설명하고 싶은 순간, 바로 그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부족함까지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키기 위한 지혜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관계는 설명보다 조용한 배려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점점 말보다 표정을 조심하고 논리보다 분위기를 살피고 이기기보다 관계를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억울하고 나도 이해받고 싶고 때로는 꼭 한마디 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한 번만 더 숨을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꼭 해야 마음이 편해질까? 아니면 잠시 멈추는 것이 더 큰 평화를 가져올까? 아마 많은 경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상대의 말보다도 끝까지 이기고 싶었던 내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가장 큰 지혜는 누구보다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쯤에서 조용히 멈출 줄 아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종종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기면 행복할 거라고, 내 말이 맞다는 걸 인정받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이긴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자존심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싸우고 억압받으면 직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계속 이기려고 사는 삶이 얼마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를 말입니다. 어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하게 시작했지만은
밤낮 없이 일하며 사업을 키웠고 가족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책임감이 강하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가장이다.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됐고 무시당하면 안 됐고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가족 앞에서도 늘 정답만 말하려 했습니다. 특히 아들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뜻과 다른 길을 선택하려 할 때마다 그는 화를 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다. 내가 살아봐서 안다. 내 말대로 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그는 아들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들은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었고 집에 있어도 서로 눈치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좋은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늦은 밤 혼자 술을 마시다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허전한가?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가족은 점점 멀어지는가?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삶에서 많은 것을 이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은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사람의 가장 큰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집착해서 온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집착. 그 집착은 처음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힘은 점점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끊임없는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성공했는데 마음은 무너져 갑니다. 잠을 자도 쉬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는 이유 없는 허무함이 밀려오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늘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안 되고 끝까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쟁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보다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기려고 하면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은 끝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이기고도 집에서 외롭고, 어떤 사람은 돈은 많지만 마음 둘 곳이 없고, 어떤 사람은 체면은 지켰지만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눌러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집착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번 져주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됩니다. 괜히 끝까지 따지지 않는 것, 상대의 말을 다 받아치지 않는 것, 굳이 내 자존심을 증명하지 않는 것, 그런 선택이 오히려 남은 인생을 훨씬 평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겨서 남는 관계보다 져주어서 지켜지는 관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강한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너무 오래 이기는 삶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편안해지는지를 배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의 관계도, 지금의 건강도, 지금의 자리도 계속 내 곁에 있을 것처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됩니다. 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고, 내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고, 내가 쌓아온 것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월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젊음도, 돈도, 사람의 마음도, 내 감정조차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고통은 무언가를 잃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세상을 인정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자식은 자라면서 변합니다. 부부의 관계도 세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했던 친구도 어느 순간 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과거의 모습만 기억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예전에 우리는 행복했는데, 그 기억에 집착할수록 현재의 현실은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어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꽤 큰 사업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 주변에는 늘 웃는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고 어딜 가든 대접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오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졌고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곧 다시 괜찮아질 거야. 내가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그는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이미 힘든 상황인데도 체면 때문에 더 큰 돈을 쓰고 무너지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괜히 누군가 자신을 무시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혼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도 없고 전화도 울리지 않는 조용한 길을 천천히 걷다가 문득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멈췄습니다. 푸르던 잎도 결국 떨어지고 이 화려했던 계절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 삶만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을까? 왜 나는 잃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예전의 자신을 붙잡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일상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끼, 오랜만에 들리는 가족의 웃음소리.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함부로 다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가 나는 감정도 지나가고 이 지금의 오해도 언젠가는 흐려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도 결국 변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사람은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끝까지 이기려 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바라보게 됩니다. 중년 이후 필요한 지혜도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더 얻을까 보다 무엇을 편안하게 놓아줄 수 있을까를 배우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돈에 대한 걱정은 커지고 사람 관계도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더 집착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숨이 쉬어집니다. 꼭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고 꼭 예전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비로소 인생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압니다. 인생은 끝까지 움켜진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어떤 것은 놓아줄 때 더 오래 마음속에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한 번의 손해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잠시의 실패에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아픔도 결국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평온은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더 많이 통제하려 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안심이 되고 내 예상대로 흘러가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걱정한다는 이유로 간섭하게 되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바꾸려 하며 실패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끝없이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통제받는 순간 사랑보다 답답함을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도 평가받는 것 같고 실수하면 실망할까 두렵고 자신의 선택조차 믿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안 챙기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세상은 위험한데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그 불안이 결국 통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괴로움은 미래를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커진다고 말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은 실패를 미리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의 선택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길 바랐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랬고 안정적인 삶을 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말했습니다. 엄마 말 들으면 실패 안 한다. 괜히 힘든 길 가지 마라. 안정적으로 살아야 편하다. 처음에는 아들도 순순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은 그림 그리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안 될까봐, 미래가 불안할까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런 건 취미로 해라. 현실을 생각해야지.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결국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집에 와도 말이 없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다 너 위해서 한 건데 왜 저럴까?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물어본 적이 없어. 그 말에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들은 외로웠을까? 그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들을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불안한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었던 걸까? 사람은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가족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더 걱정되고 더 불안하고 더 개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지나치면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인생을 다 책임지려 하지 않고 배우자의 감정까지 통제하려 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믿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삶의 속도가 있고 자기 방식의 배움이 있으며 자기만의 인연과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신기하게 달라집니다. 억지로 끌고 갈 때보다 한 걸음 물러나 믿어줄 때 사람은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해서 붙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해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너무 오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만들려 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세상은 원래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이 조금 편안해지는 순간은 모든 것을 붙잡는 순간이 아니라 드디어 놓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한 걸음 물러나야 할 순간을 아는 사람이 더 단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반대로 배워왔습니다. 지면 안 된다고,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텨야 강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것도 자존심 상해하며 괜히 한마디 더 하다가 관계를 더 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끝까지 이겨서 남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많은 관계는 누군가 한 번 져주었기 때문에 이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말이 강한 사람이었고 아내는 감정을 오래 담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생활 습관, 돈 문제, 자식 교육 방식.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기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내가 가족 위에 이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아내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한 번도 이해한 적 없다. 늘 당신 말만 맞다. 그렇게 싸움은 반복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 서로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몸이 크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아주 긴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동안 자신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늘 이기려고만 했을까? 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끝까지 강하려 했을까? 퇴원 후
그런 예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말을 하면 예전처럼 바로 반박하지 않았고 괜히 분위기가 거칠어질 때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싸움이 시작됐지만 이제는 서로 웃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하니까 집이 편안해졌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번 져준 것이 사실은 우리 가족 전체를 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진짜 수행은 산속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화가 날 때 참는 것, 억울할 때 한 걸음 물러나는 것, 내 자존심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면 억울하고 내가 먼저 숙이면 진 것 같고 사과하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압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반드시 패배는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끝까지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더 큰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관계를 이기는 것보다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다시 시작할 시간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연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괜한 말로 관계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굳이 끝까지 따지지 않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평화를 선택합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항상 내가 이해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상하게도 한 사람이 먼저 부드러워질 때 관계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강한 사람은 상대를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겨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감정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괴롭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진실인지 아니면 놓지 못하는 자존심인지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드러워지는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번의 양보가, 한 번의 침묵이, 한 번의 사과가 인생 전체를 지켜주는 가장 큰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비교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남보다 뒤처진 것 같고 내 삶만 초라해 보이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은지 괴로워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비교의 대상이 더 많아집니다. 누구의 자식은 성공했다더라? 누구는 집이 몇 채라더라? 누구는 노후가 편안하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비교와 집착이 결국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은 끝없이 불안해집니다. 사실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길이 다르고 견뎌온 시간도 다르고 감당해야 했던 아픔도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의 결과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왔는지는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어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했고 자식들도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젊을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가족이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누군가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고 또 다른 친구는 해외여행 사진을 자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내 인생은 실패한 걸까? 왜 우리 가족만 평범할까? 그 생각은 점점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괜히 짜증이 났고 자식이 기대만큼 잘하지 못하면 불안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동네 절에 갔다가 한 스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의 꽃을 바라보느라 내 꽃이 피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은 서툴렀지만 늘 성실했고 자식들도 큰 사고 없이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가족이 함께 버텨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늘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왜 행복은 늘 남의 삶에만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비교를 멈추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족이 함께 먹는 따뜻한 국, 늦은 밤 남편이 조용히 두고 간 과일, 자식이 무심하게 건네는 짧은 안부, 예전에는 당연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꾸 멀리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초조하고 늘 불안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누군가보다 나아져도 또 다른 사람이 보이고 무언가를 얻어도 금방 익숙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씩 비교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남보다 앞서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야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남을 이기는 삶보다 내 마음을 돌보는 삶이 더 중요해집니다. 괜히 남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작 내 인생은 놓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도 결국 이런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남처럼 살지 못했다고 자신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안에 이미 충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너무 오래 비교 속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처럼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경쟁이 아니라 결국 자기 마음과 화해하는 과정에 더 가깝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진짜 평온은 더 많은 것을 얻는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몸이 피곤해서만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더 지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혼자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밤이 될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멈추어 바라보는 연습을 말합니다. 억지로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멈추는 법을 잊고 살아갑니다. 늘 바쁘고 늘 걱정하고 늘 무언가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쉴 곳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살아갔지만 밤만 되면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퇴직 후의 삶, 자식들의 미래, 줄어드는 통장 잔고, 점점 약해지는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가장 컸습니다. 그는 매일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다가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더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절에서 열린 짧은 명상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라도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은 아주 짧은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숨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느껴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가슴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신기하게도 몇 분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생각에 끌려다니는 느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딱 5분만 조용히 앉아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또 걱정이 올라왔고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님의 말처럼 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아, 지금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쉽게 화가 났는데 이제는 바로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에도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기 전에 잠시 숨을 바라보며 마음을 쉬게 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그것이 쌓이면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의 괴로움은 문제 자체보다도 멈추지 않는 생각에서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반복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두려워하며 끝없는 상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숨을 바라보면 생각은 잠시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틈 사이로 마음에도 조용한 공간이 생깁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압니다. 삶이 힘들수록 더 빨리 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행복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자기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먼저 바라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너무 오래 마음을 몰아붙이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늘 괜찮은 척, 늘 강한 척,
늘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지금 살아있는 나 자신을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성공이 아니라 이렇게 잠시라도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결국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 덜 싸울 걸, 그때 조금 더 내려놓을 걸, 그때 그렇게까지 이기려고 하지 말 걸.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강한 줄 알았고 절대 지지 않는 사람이 현명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사람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보다 그만 멈춰야 하는 싸움이 훨씬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비교 속에서, 경쟁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승리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는지는 조용히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기는 방법은 배웠지만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늘 강해야 했습니다.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그는 문득 이상한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켜야 했던 일들도 대부분 지나갔고 끝까지 붙잡고 있던 자존심도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들과 웃고 있는 사진, 아직 어린 자식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아내와 다정하게 걷던 사진,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불안과 자존심 속에서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끝까지 이기려고만 했을까? 사실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미워하는 시간도, 자존심 세우는 시간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멀어지는 시간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고, 잠시 손해보는 것 같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면 사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오늘의 작은 패배가 인생 전체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어떤 패배는 더 큰 평화를 가져오고 더 소중한 관계를 지켜주며 내 남은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쳐주고 잠시 물러나고 자존심보다 사람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누가 더 많이 이겼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살아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누군가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끝까지 강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마음을 쉬게 하지 못한 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모든 싸움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세월도 결국 계속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한번 져주는 것이 오히려 인생 전체를 지키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붙잡고 있는 손을 조금 펴보라는 뜻입니다. 계속 비교하고 계속 증명하고 계속 이기려는 마음을 이제는 조금 쉬게 해 주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부디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이 버텨왔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천천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한번 물러나도 괜찮고 잠시 져주어도 괜찮고 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에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도 누가 더 많이 이겼는지도 중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대신 이런 마음 하나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은 편안하게 살아냈구나. 그리고 바로 그것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인지도 모릅니다.